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져 있죠?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이 앞주 한 거 또 복습합니다. 복대리. 갑, 을, 병. 자,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얘가 복대리죠. 지 이름으로 선임했지만 지 대리인이 아니에요. 본인의 대리인. 자,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할 거고, 비록 대리인이 선임은 해줬지만 하급 아니에요. 동급. 그래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자, 선임으로 태어나죠. 선임. 그러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 선임, 수권으로 태어난. 자,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자, 임의 대리인. 갑이 을을 믿고 맡겼죠. 신뢰관계.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 복인권이 없다. 그래서 믿고 맡겼으니까. 하지만 예외에 본인이 선임에 승낙을 해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제는 선임할 수 있다. 승낙, 부득이한 사유. 자, 선임했는데 사고 쳤죠. 너무 싸게 판 거야.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한테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무조건 책임지잖아요. 선임, 감독을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이게 바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자, 이제 반대죠.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바쁘시다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딴 놈 시킬 수 있다. 자, 만약 사고 치면 완빵으로 책임져야 돼요. 당신 책임으로. 그래서 우리 법정은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의 자유가 있는 대신 책임은 완빵으로 져라. 하지만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책임이 경감.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나오면 무조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자, 협의 무권대리. 갑을병 그리시고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무효. 하지만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고 본인이 추인하면 이 무효가 유효로 변해버려요.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 자, 본인의 추인권 주고 또 추인 거절할 수 있는 추인 거절권도 주고. 자, 추인권.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유효가 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런 권리를 형성시켜버린다. 형성권. 형성권 세트. 바로 효과 발생하니까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다. 동의 필요 없다. 형성권의 성질. 자, 추인의 상대방. 가지가 3개로 뻗쳐요. 본인, 추인권자인 본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병으로부터 산 승계인 정한테도 추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놈 다 할 수 있다. 조심할 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자, 을이 아버지한테 병한테 알려줘 했는데 알려줘야 돼.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야 갑은 지 추인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모른다면, 그러면 갑은 아무리 추인해도 상대방이 모르죠. 그러면 지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 추인의 방법. 명시, 묵시. 묵시적 의사표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본인이 이 매매대금을 받았다. 그럼 행동했죠? 묵시적 추인. 하지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장기간 방치했어요. 이거 행동한 게 없어요. 이런 건 묵시적 추인으로 보지 않아요. 자, 추인은 그대로 해줘야 돼. 그대로. 을이 한 계약 내용 그대로. 따라서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따라서 혹시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면 모를까?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추인의 효과. 5월 1일 날 을이 계약했지만 추인은 7월 1일. 자, 추인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을이 계약한 계약 체결한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 유효. 자, 이제 상대방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될 거고, 상대방에게도 권리 두 개 줍니다. 최고권, 철회권. 자, 먼저 물어보는 최고예요. 물어보는 최고. 누구한테 하느냐?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물어봅니다. 추인할지 말지 답점해 주세요.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병이 정한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연락 없었죠?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래서 최고는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가능. 목권 대리인에게 최고 안 돼요. 그럼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로 본다는 거. 자, 악의 상대방이죠. 대리권 없다는 걸 알고 계약한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는 없다는 거. 철회할 수는 없다는 거. 최고 성질 의사표시 아닙니다. 법률행위도 아니겠죠. 너는 뭐니? 저는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성질 의사표시 아니에요. 철회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상대방이 날려버립니다. 확정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예요. 가지가 두 개가 뻗어요. 목권 대리인한테도 날릴 수 있고 본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 절대 철회 못합니다. 철회는 선의만. 자,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렸다면 철회 안 됩니다. 추인 후라면 철회할 수 없다. 대리 끝났어. 이제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죠.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을 거고, 만약 이행을 했다 그러면 서로 받은 건 부당한 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무효의 효과. 자, 유효든 무효든 취소든 법률행위가 성립된 걸 전제로 효력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다, 불성립. 그러면 거기서 끝.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은 거. 그다음 무효는 개나 소나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강행법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고, 규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일부 무효 봐야 돼요. 무효행위 전환, 가장 중요한 무효행위 추인. 자,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입니다. 우리 법 전부 날립니다. 전부 무효로 한다. 여기가 있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법률행위는 했을 거다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까지 전부 무로 날리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유효.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 자, 무효행위 전환. A라는 법률행위로서는 무효야. 그런데 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갖췄어요. 당사자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이거 안 하고 처음부터 요건 갖춘 다른 B라는 법률행위 했을 걸 의혹했으라고 인정될 때에는 요건 갖춘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전환시켜 주겠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 전문이에요. 자, 대부분 판례. 건설사 명일동 알박기 사건.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 법리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20억짜리 토지 매매는 불공정 무효지만 15억짜리 요건 갖춘 다른 유효한 매매로 전환시켜준 대법원 판례. 전환 법리, 전환 규정 적용될 수 있다. 자, 가장 중요한 무효행위 추인. 무효는 영원히 무효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확정 무효가 원칙. 따라서 법조문 첫 번째 줄. 무효는 당사자가 아무리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법률행위 동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 불공정,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의사표시 동네, RR 비진이 통정의 표시 무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는 법조문.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추인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추인해야 된다는 것,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닌 진짜 살 때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니까 명시, 묵시 다 가능할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거. 통정 허위 표시 가짜 매매는 5월 1일 날 했는데 추인 항상 2달 후 7월 1일 합니다. 그럼 7월 1일 날 했는데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소급하지 않아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아요. 추인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법조문이 소급을 안 뒀어요. 새로운 더 이상 통정 가짜가 아닌 진짜 새로운 계약 체결한 걸로 본다.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자, 취소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딱 3가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은 법률행위 동네, 착오,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 동네. 자, 취소가 뭐냐? 일단 유효예요. 그런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 처음부터 소급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취소입니다. 의사표시. 자, 취소권 봐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봐야 되고 취소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단기 소멸에 관한 법조 이 3개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취소권. 법이 취소권자를 딱 정해놨어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법정 대리인, 승계인. 자, 가장 중요한 거 제한능력자. 어린 놈도 단독으로 혼자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자지 임의 대리인은 따로 취소 좀 해줘 이런 특별수권을 해주지 않는 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다는 것.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을 말할 거고. 자,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그러면 미성년자 얘는 취소하느냐? 상대방 당연히 지계약 상대방 을이겠죠. 그런데 을이병한테 팔았어. 한 사람이 더 태어났죠? 이때 취소권자 갑은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여전히 지계약 상대방 을에게 취소해야지 을로부터 산 전득자 또는 양수인 병에게 취소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지계약 상대방 을에게 취소하고 병한테는 찾아가는 거예요. 취소 효과를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 취소 효과 5월 1일 날 갑이 계약했지만 또 취소는 7월 1일. 그러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소급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취소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소급 무효. 자,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하지만 착오사기 강박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 보호규정 때문에. 자, 취소하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무효효과 서로 받은 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이때 원래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요. 선이는 현존이익, 악이는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여야 되고 손해 생겼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하지만 또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이 법조문 하나를 예외 조항을 뒀어요. 제한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현존이익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게 제한능력자를 위한 법조문. 자, 취소 다 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해서 추인은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을게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하고 취소하지 않겠다 약속했으니까 추인 후라면 이제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17살짜리가 혼자서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안 돼요. 우리 법조문 제1항에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라. 이 법조문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추인해야 되고 착오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는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이 가능하다. 자, 하지만 법조문 제2항 아버지 법정 대리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애 크기 전에도 법정 대리인은 바로 추인할 수 있다.
다 했고 마지막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 관한 법조문. 자, 취소는 하염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행사기간 제한을 뒀죠.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은 행사해야 돼요. 취소권 행사기간 제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자, 여기까지 했죠. 이제 오늘 조건 기한 겁니다. 자, 기본서 158페이지네요. 기본서 챕터 6.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조건 기한. 조건 기한. 기본서 펴시고, 자, 조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효력.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어요. 성립은 했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우존케 합니다. 이게 조건의 개념이에요. 어떤 사실? 불확실한 사실.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그래서 조건의 종류.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조건은 정지 조건이 뭐고 해제 조건이 뭐냐. 자, 우리 인문 됐어요. 갑이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 해. 을한테. 그런데 지금 줘요? 지금 안 줘요? 지금 안 줘요. 조건을 달죠. 너 지금 5월 1일인데 10월에 있을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아파트 한 채 증여 줄게. 자, 5월 1일 날 계약은 성립은 했어요. 증여 계약은 성립했어. 그런데 바로 효력 발생시킨 게 아니라 시험 합격. 중개사 시험이라는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조건을 달았죠. 그러면 점점점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가 이게 바로 정지 조건의 개념. 성립은 했지만 아직 효력 발생이 스톱돼 있어요. 점점점. 갑이 내건 조건, 시험 합격 조건도 나왔죠. 그러면 을이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되었다 그러고 이 시점에 효력이 우상향. 그래서 조건을 성취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 그래서 정지 조건이란 점점점 조건 성취했어요. 우상향.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의 효력 발생을 시험 합격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우존케 합니다. 그래서 발생은 바로 효력 발생. 이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정지는 유효의 개념이에요. 정지는 유효. 그래서 정지 조건 하면 점점점 조건 성취했어요. 흑판을 봐요. 조건 성취했어요. 효력이 우상향. 우상향. 우상향이니까 효력이 발생해야겠죠. 하지만 해제. 해제의 개념. 해제는 갑이 실선 줬죠. 그런데 또 조건을 달죠. 지금 내가 아파트한테 줄게. 하지만 너 시험에 혹시 떨어지면 돌려줘. 하야. 정지하고 해제는 반대요. 반대. 정지하고 해제는 반대. 민법 항상 이분법 반대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 점점점 조건 성취했네요. 우상향 효력 발생. 하지만 해제는 실선이죠. 점점점 아니죠. 효력 발생했어. 그런데 갑이 내건 조건 어떤 조건 성취하면 우하향 효력이 소멸돼요. 그래서 해제 조건의 개념. 법률행위 효력이에요.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실에 우존케 하죠. 그래서 해제된다. 해제가 바로 무효예요. 무효. 나중에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죠. 해제를 하면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로 날아가요. 취소하고 해제는 효과가 소급 무효예요. 그래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되면 해제된다. 해제는 무효. 정지는 조건 성취 효력이 발생, 유효가 된다. 그래서 정지하고 해제는 반대 개념, 반대 개념. 그래서 항상 정지 조건 하면 이 그림이 생각나야 돼요. 점점점 우상향. 해제 조건은 실선 우하향.
실선은 이 정지하고 해제 조건의 개념을 알아야 이제 나중에 기성 조건, 불능 조건 그게 쉽게 다가와요. 쉽게. 법조문 하나 볼게요. 이 법조문은 노란색은 없죠?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이거 이해 한번 하면 돼. 이해.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이행. 일단 이 조문이 어디에 있느냐? 페이지 넘겨봐요. 기본서 162페이지에 있어요. 162페이지. 왼쪽 162페이지 첫 번째 목차 4번의 양거로 1번. 신의 측에 반하는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목차 찾았죠? 그 밑에 법 조문 하나 있죠? 그거 할 거예요. 자, 얘부터 할게요. 제1항 할 거예요. 제목이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에 대한 무슨 행동이래요? 반신이행위. 신의 측에 반하는 행동을 말해요. 반신이행위. 자, 갑이 우리에게 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약속했죠. 그러면 얘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갑은 아파트 한 채 줘야 돼. 그런데 아파트 한 채 줘야 되는 건 불이익이에요. 불이익. 갑이 그때는 술 한잔 먹고 약속했는데 시험 날짜 10월이 다가올수록 이놈이 붙을 것 같아. 붙으면 아파트 한 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전날 을을 찾아가서 내일 시험 잘 봐 하고 음료수를 줘요. 이 음료수를 먹고 잔 을이 다음날 못 일어나 버려. 깨보니까 12시야. 깨보니까 늦어버렸지 뭐. 시험 못 봤어요. 그런데 을이 뭔가 이상했어. 알람도 맞춰놓고 15개를 맞춰놨는데 왜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 국과수를 찾아갑니다. 음료수병 검사 좀 해줘요. 거기서 수면제가 검출됐어요. 즉 무슨 얘기냐? 갑이 을의 시험 합격을 막으려고 신의 측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 을은 갑을 찾아가죠. 갑! 네가 나 시험 못 보게 해서 내가 시험 못 봤잖아. 네 때문에 나 비록 시험 합격 조건 성취는 못했지만 나 시험 합격한 거야. 네가 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나 분명히 붙었거든. 자, 반신이 행한 놈한테 그 반대 사실. 조건 시험 합격 못했죠. 그 반대 사실 뭐요? 시험 합격한 거야. 이걸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 조문이에요. 그대로 이 조문을 이해할 거예요. 자, 조건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래. 이놈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때 사람을 넣을 거예요. 을에 시험 합격을 하면 아파트 한 채 줘야 할 불이익을 입을 당사자 갑이, 주어는 갑이에요.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한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상대방 을의 시험 합격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얘기는 조건 성취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방해한 결과. 그러면 상대방 을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시험 못 보게 해서 내가 시험 합격 못 했잖아. 나 시험 합격 한 거야. 반대 사실. 조건 성취 한 거야. 반대 사실이죠. 여기서는 중심 두 개만 잡으면 돼요.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시험 합격을 못하게 만들었다면 상대방은 나 시험 합격한 거야. 조건 성취한 겁니다. 못하게 했으니까 성취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됐죠? 이해만 되면 돼요. 이건 뭐 장난도 못 쳐. 그냥 오른짐으로 한두 번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그럼 상대방은 반대 사실. 조건 성취한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항은 이제 그 반대 상황이에요. 을이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한테 얻을 이익이 있죠. 자, 얘가 도저히 시험 합격을 못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부탁을 해. 컨닝 좀 시켜달래. 무선 이어폰 절대 안 걸린대. 콩알만한 걸 끼고 나보고 불러주래, 답을. 그래서 제가
불러줬어. 그 결과 합격해버렸어. 갑은 절대 이 시험 못 본 맨날 모의고사 보면 꼴등하고 점수가 20점 바닥에 기던데 어떻게 합격했지? 또 추적을 했지. 그 결과 컨닝한 사실이 확인됐죠. 그러면 갑은 을을 찾아가서 너 비록 시험 합격했지만 컨닝했지? 너 시험 합격 못한 거야.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해만 하면 돼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요?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얻을 을이 주는 을이에요. 신이 성실에 반해서 시험 합격해버렸죠? 조건을 성취시켰어. 신이 측에 반해 조건 성취시켰다면 상대방 갑은 이제 갑이지. 갑은 반대 사실. 조건 너 시험 합격 못한 거야. 조건 성취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이 조문은 그냥 중심 잡고 반대 사실이요. 조건 성취 방해하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고 조건 성취시켜버렸으면 반대 사실 성취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신의 측에 반해서 나온 결과에 반대를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놓으면 이거야.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 반 여기만 조건 성취 방해했죠? 그럼 반대사실 나와서 시험 합격한 거야.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 시켜버렸죠? 그러면 이거 반대사실 너 성취 반대는 성취 못한 거야. 못한 거야. 결국 중심 두 개만 잡으면 돼요. 신의 성실에 반해서 뭔가 했다. 그럼 반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 소수를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치느냐? 이상한 걸로 장난쳐요. 정확하게 나중에 그건 기출 통해서 확인하시고 조건 성취 못하게 하면 성취한 거야. 주장. 조건 성취했다면 성취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상대방은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돼. 그게 법 전문이고. 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 성부가 확정되기 전의 효력. 자, 여기는 조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 있느냐? 오른쪽 163페이지에 중간 있죠? 중간 양거래 2번 목자 중간 조건 성취 전의 효력 그 파트 찾았죠? 거기에 조문 두 개 나와요.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하고 조건부 권리 처분 법조문 두 개 할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조문은 그냥 흘러갑니다. 조건 제목이 일단 조건 성취 전이에요. 첫 번째 조문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안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무슨 말일까? 일단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을이 시험에 합격하면 갑한테 아파트 주세요 할 채권이 이 시점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채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조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한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전에 딴 놈한테 이 아파트를 팔아 제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거예요. 그죠, 뭐냐?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 갑은 줘놓고 조건 성부가 아직 미정한 동안, 즉 시험 보기 전에 아직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시험 보기 전 기간이에요. 을에 이 말이 숨어져 있어. 을에 조건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이 있구나. 상대방 을의 이익을 갑은 해야지 못한다. 즉 여기는 을을 할 필요가 없어. 뒤에 상대방이 있으니까.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 을은 시험 합격하면 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채권이 생기죠. 이런 이익을 갑은 해야지 마라. 그 얘기는 아직 시험 보기 전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이죠. 시험 보기 전에 딴 놈한테 팔아 제끼지 마라 그거예요. 만약에 시험 보기 전에 7월 1일인데 갑이 계약은 5월 1일 두 달 후 병한테 팔아 제껴버렸어. 그러면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가 버리면 을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제3자한테 채권 행사할 수가 없거든. 결국 갑한테 채무 불이행 그런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는 못 갖고 와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해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민법은 안 외워도 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건 이해만 하면 돼. 그렇구나. 조건 성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안 시험 보기 전에 갑 너 우리 조건 성취하면 생길 이익 아파트 한 채 얻을 이익이 있을 때 그런 거 해하지 마라. 그래서 조건부 권리 침해하지 마라. 침해 금지. 이거 그대로 나오고.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자, 이거 설명부터 할게요. 자, 을은 시험에 합격하면 5억짜리, 이 아파트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채권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5억의 가치가 있는데 7월 1일 아직 시험 보려면 3달이 남았는데 이때 갑자기 을한테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돈이. 그래서 을은 이 시점에 을이에요. 병한테 이 정지조건부 채권이야. 정지조건부 채권은 시험 보기 전이니까 지금 발생했어요? 발생 안 했어요? 아직 발생 안 했어요. 불확실한 채권이요. 시험에 합격해야 태어나고 만약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아예 태어나지를 않는 불확실 채권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시험 보기 전 불확실 채권도 병에게 이 채권을 양도, 처분할 수 있어요. 즉 을이 병을 꼬셔요. 병, 내가 3달 후 시험 보면 5억짜리 소유권 이전 채권이 생기거든. 그거 너 지금 3억에 사. 그러니까 병이 그러죠. 야, 너 아직 발생 안 했잖아. 불확실하잖아. 그럼 너 합격한다는 보장이나 있어? 우리 나 합격해. 자신감을 보여줬죠. 평소 모의고사 1등. 그러니까 병이 그래? 너 합격하겠네? 오케이. 5억짜리 3억에 깡으로 사는 거예요. 즉 조건 성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 채권 권리도 일반 확실한 확정 권리와 같이 똑같이 처분, 양도할 수 있다라는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 조문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건 별 3개 조문이에요.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 정해지지 않은 권리 의무.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이죠. 그래서 여기 봐요. 조건 성부가 아직 확정되기 전에 관한 조문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험 보기 전에요. 시험 보기 전 조건 성취가 정해지지 않았지. 하지만 이와 같은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처분할 수도 있어요. 을이 죽으면 지 자식한테 좀 불확실 채권이 상속도 돼요. 또 모르겠지만 지킬 수도 있어요. 보존할 수도 있고 또 담보로 할 수도 있어요. 이 4가지 예시. 결국 중요한 건 여기에요. 미정이. 조건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 불확실 채권, 불확실한 권리라도 확정 권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분 등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도 발생된 확정 권리와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로 싸우며. 그래서 두 번째, 아주 잘해봐요. 조건 성취가 여기에 동그라미. 미정, 정해지지 않은 권리 의무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똑같이 처분할 수 있다. 죽으면 을 다시한테 이 불확실 채권이 상속도 된다. 이 불확실 권리도 지킬 수, 보존할 수 있다. 이 불확정 권리도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미정한 권리 의무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확정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한 권리 의무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다. 이 4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이거 장난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미정한 동안에는 처분할 수 없다. 소수로만 장난쳐요.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그래서 팔 수도 있고 죽으면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뭔가 모르지만 뭐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소수로 있다. 미정한 동안에도 확정된 권리와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이렇게 자꾸 듣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이놈이 조건에서 넘버 2예요. 넘버 2. 조건 성부가 확정된
후의 효력. 자, 좀 전에 우리 전의 효력 봤죠? 조건 성취 여부 전. 지금은 이제 조건 성취했어요. 이게 오른쪽 163페이지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법조문이에요. 조건 성취의 효과라는 법조문. 자, 이놈은 이 제1항, 제2항, 제3항 이거예요. 을이 조건을 성취하면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한글로 생긴다라는 조건 성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내용도 하죠. 조건 성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우상향했죠. 제가 이렇게 까꿀로 안 걸렸죠. 5월 1일자로. 조건 성취한 때로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우상향해요. 그래서 조건 성취력은 소급하지 않나요. 소급하지 않아요. 만약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긴다. 정지는 우상향 효력 발생이니까. 하지만 이 조건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라면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소멸한다. 한자 잃는다. 한글. 해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조건 성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장래예요. 장래요. 하지만 제3항에서 예외가 있어요. 당사자 갑과 을이 조건 성취 전으로 우리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당사자가 소급시킵시다 했죠.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소급하게 하자 하면 소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당사자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다.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13번 나왔어요. 13번. 넘버 2예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성불능. 기성불능. 그 두 놈이 20번 넘게 나왔고 그건 3월에 할 거예요. 넘버 2. 그래서 이 법조문요. 결국 이 법조문이 넘버 2란 얘기예요. 제1항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정지니까 소수로 확인해요. 효력이 생긴다. 정지 이 두 개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소급이 없다는 이건 당연한 거고. 조건이 성취 여기도 동그라미 해야 돼. 이걸 또 장난쳐. 효력을 성립으로 장난쳐. 조건 성취한 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뭐가 성립해? 효력이 생겨야지. 이미 성립했죠? 이미 성립했어. 효력을 성립한다로 장난치고 생긴다를 정지인데 잃는다 여기다 잃는다에 넣어서 장난쳐요. 그래서 정지는 점점점 우상향. 소수로는 정지가 나오면 조건 성취하면 우상향.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같이 하세요. 효력. 자, 제2항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실선 저기 뭐였어 그래야 돼. 실선 우하향.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우하향이니까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항상 조건은 효력의 문제라는 거. 성립이 아니라는 거. 이미 성립했어. 5월 1일 날. 효력이 생기느냐 효력이 소멸되느냐 문제요. 조건 성취로. 자, 하지만 법조문 제3항에서 예외를 두죠. 이와 같이 조건 성취의 효력은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소멸되고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소급하지 않죠? 1항, 2항에서 소급효가 없다. 첫 번째 아까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제3항 당사자 갑과 을이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당사자가 우리 소급시킵시다. 소급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얘기는 소급된다. 그 말이에요.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하면 소급된다. 예외. 원칙. 그래서 내용. 원칙. 조건 성취력은 소급하지 않지만 법조문 3항에서 맨 밑에 당사자가 우리 소급시킵시다.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왕별이에요. 왕별. 자, 좀 이따 프린트 봐드릴게요. 이제 프린트 봐야겠다. 조건 끝났어요. 오늘 할 거, 1월달에 할 거 끝났어. 이제 프린트 봐요. 프린트. 이합주 프린트예요. 이합주 프린트. 가지고 오셨어? 안 가지고 오신 분은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조건 기한을 못 끝냈으면 오늘 하겠지 생각하고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 가져오셨죠?
자, 조건 기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법조문이죠.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아하, 의리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줘야 할 불이익 받을 당사자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 을은 반대 사실이죠.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그대로. 그러면 어디 동그라미? 조건 성취 방해. 첫 번째 맨 오른쪽 거기가 동그라미요.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신칙에 반해서. 그러면 상대방은 그 반대 사실. 나 시험 합격한 겁니다. 조건 성취한 것. 거기 동그라미.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자, 2항. 이제 반대 상황이죠.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받을 당사자가 을이지.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생길 을이. 이번에는 을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시켜버렸지.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반대 사실. 너 시험 합격 안 한 거야. 조건 성취 안 한 거야.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중심 잡고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면 맞는 지문. 자, 3번.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아직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 시험 보기 전이죠. 상대방 을의 시험 합격으로 생길 상대방 을의 이익을 갑은 해하지 마라.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그대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4번. 이거 별 3개. 4번이 별 3개예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상속도 된다. 보존할 수도 있다. 담보로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미정이 동그라미. 미정한 권리라도 미정 동그라미. 미정한 거기 동그라미 빵.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라도 즉 불확실한 불확정 권리라도 다 할 수 있다. 팔아제낄 수도 있고. 그래서 5억짜리 정지조건부 채권을 3억에 깡에서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죽으면 상속도 되고 보존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 뭐 담보로 할 수도 있고. 미정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권리라도 확정 권리와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있다. 있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미정한 동안에도 다 할 수 있다. 별 3개. 5, 6, 7, 8 왕별 넘버 2예요. 넘버 2 조건에서 5번. 조건 성취의 효력 원칙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소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되게 잘 나온다는 얘기요. 지금까지 우리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묵고원 대리 본인 주인 소급효. 거기는 자 묵고원 대리 본인 주인 소급효 있어요? 소급효 안 해요? 묵고원 대리 본인 주인은 소급 유효 이렇게 외우시고 하지만 무효행위 주인은 소급하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 성취도 소급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하고 지금 조건 성취력이 소급하지 않는 우리 가장 중요한 2개예요. 지금. 자, 6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정지니까 효력이 생긴다. 효력도 확인해야 되고 생긴다도 확인해야 돼요. 이 자리를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뭐가 성립해? 조건 성취한 때 효력이 생겨야지. 절대 나중에 조건 성취한 때 성립한다 하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생겨야지. 효력이 발생해야지. 이미 성립했는데 나중에 그 X지문 경험하실 거예요. 오, 특강에 내놨어. 자, 7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그 효력을 해제되니까 잃는다. 그래서 정지 해제 6번 7번 정지가 나오면 빨리 점점점 이 그림 점점점 우 상향. 해제가 나오면 저기 실선 우 하향. 그래서 해제 무효가 된다. 소멸된다. 잃는다. 자, 8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법조문 3항에서 당사자가 우리 소급시키자 하면 소급됩니다. 그 의사에 의한다. 결국 공부한 그대로 나와요. 기출. 공부한 그대로 나오니까 너무 시험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 시험 제가 가르치는 다 나온다고. 문제는 양이 이제 많아져. 물권법도 해야지, 계약법도 해야지, 특별법도 해야지. 양이 많아져서 그러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시험 나온다,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야. 자, 조건 끝났어. 이제 기한. 자, 기한은
기본서 한 장 넘겨봐요. 164페이지. 자, 조건보다도 기한은 훨씬 시험에 덜 나옵니다. 자, 기한이 뭐냐? 조건하고 다른 점. 장래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 조건은 시험 합격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이죠. 기한은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해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애가 핸드폰 사달라고 하면 너 중학생 되면 사줄게. 또 미성년인 애가 차 한 대 뽑아달라고 하면 너 20살 되면 사줄게. 중학생 되고 20살 되고 25살 되고 이건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해요. 확실. 그래서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하다 기한,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 조건, 확실 기한. 자, 그러면 기한의 종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가방 빌려줄게. 시기 종기 쉽죠? 시작되는 시점 시기, 끝나는 시점 종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래서 시기 종기는 자체로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여기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불확정 기한이 시험에 나와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친구랑 술 마시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야, 친구야, 북한에 김정은이가 죽으면 내가 한턱 쏠게. 아파트 한 채 줄게. 누군가 사망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자, 이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인지 기한부 법률행위인지, 조건인지 기한인지 결정해야 돼요. 누군가 사망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인지 기한부 법률행위인지. 그러면 누군가 사망하면 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 조건 기한이 결정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 불확실 확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확실 조건은 아니야. 기한이야. 기한. 그런데 죽긴 죽는데 김정은이가 언제 죽일지는 아무도 모르지. 발생 시기는 불확정돼 있다. 그래서 기한 앞에 불확정이 붙어요. 불확정 기한이라는 것은 발생은 확실해. 근데 그 발생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개 묶은 말.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불확정적이다.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요. 결국 누군가 사망하면 뭐 하나 줄게. 이건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맞는 점이란 얘기. 그래서 사망 확실 그러면 기한. 절대 조건은 아니겠죠. 기한. 대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 불확정.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불확정 기한. 이건 나중에 정지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대법원 판례 별 3개짜리 하나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어려워요. 그거. 자,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기한 도래 후 효력. 조건하고 똑같아요.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1초 소급하지 않죠. 기한도 마찬가지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기한 도래역도 마찬가지 소급하지 않아요. 조건이나 기한이나 1월 1일부터 그때부터겠지. 그래서 둘 다 소급하지 않아요. 자, 시기부 법조문 제1항 2항. 시기부는 1월 1일에 날짜가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시기니까 생긴다로 끝나야 되고, 종기는 기한이 도래한 12월 31일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아까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똑같아요. 단지 조건이 기한으로 바뀐 것 뿐이야. 기한 도래든 조건 성취든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기한은 기한 도래한 그때로부터 시기는 생긴다. 종기는 잃는다. 저 자리에 정지 조건이 들어가면 소수로 같죠? 해제 조건이 들어가면 잃는다 같아요. 단지 여기가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그렇게 바뀌겠지. 이게 제1항 2항이에요. 자, 이런 건 별로 안 나오고, 자, 기한에서 넘버원이 이놈이에요. 노란색. 기한에서 넘버원이에요. 자, 기한의 이익이란 게 있어. 기한이. 저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은행. 갑이 담보대출 일으키러 은행을 찾아갔죠. 그러면 담보대출 일으킨 갑은 채무자. 을은 은행. 돈 빌려준 채권자. 자, 을이 갑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려줬죠. 갑은 나중에 돈 갚아야 할 채무자. 을은 돈 빌려준 채권자. 그러면 갑이 이 1억 언제 갚기로 했느냐? 1년 후
갚기로 했어. 그러면 이 1년이 값은 1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죠? 1년 후 변제기라고 1년 후 갚기로 했어. 이 1년 기간을 값이 안 갚아도 될 기한에 이익이 있다 그래요. 이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값이 누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한의 이익이에요. 1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죠? 이게 이익이지. 이게 기한의 이익이야. 자,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변제기가 무조건 얼마 후면 무조건 채무자한테 있는 거야. 그죠? 3개월이면 3개월이라는 기한의 이익이 있을 거고 1년이라면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한테 반드시 있어요. 자, 상대방 채권자한테 또 기한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먼저 돈 빌려주고 채권자 그럼 매달 1년 동안 이자를 받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러면 채권자도 1년 동안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죠? 그럼 채권자도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자부 소비대차는 둘 다 기한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줬는데 가족한테 빌려주거나 친한 친구한테 이자는 안 받을 수 있죠? 무이자면 채권자는 이자 받는 이익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채무자만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부면 쌍방이 있는 거고 무이자면 채권자는 이자 안 받으니까 기한이익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만 나와. 통상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은 반드시 있는 거다. 따라서 쌍방한테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한테만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법조문 제1항이 태어나요.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추정해줘요? 채무자. 그래서 여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일단 기한의 이익은 그냥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채무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한의 이익 하지만 않고 문장을 이렇게 꼬았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첫 번째 별 3개요. 기한에서 넘버원이 이놈이에요. 기한은 잘 모를 때는 이 말에 숨어져 있어요. 잘 모를 불분명할 때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장난치느냐. 채무자 자리에 채권자를 넣어놔요. X. 채권자 나오면 X요. 채무자. 그다음 추정을 본다로 또 장난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까지. 두 개를 동그라미에서 두 개가 연결됐을 때 완전히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2항 할 거예요. 갑은 1년 후 담보대출 이렇게 1억을 갚기로 했어. 변제기가 1년 후에요. 그런데 돈 빌린 한 달 후 1억이 생겨버렸어. 갑이. 그러면 11개월 동안 5% 금리로 이자 내면서 1년 후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생기면 바로 갚아버려야지. 그러면 갑은 돈 빌린 한 달 후 1억을 갚을 수 있어요. 채권자한테. 이게 1년이라는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1년 후 갚을 수 있지만 나의 기한이익을 갑은 포기하고 바로 갚을 수 있다. 그래서 기한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이게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이 있지만 나 지금 갚을게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해. 담보대출을 일으킨 채무자가 한 달 만에 갚아버리면 은행은 이자 장사해야 되는데 11개월 동안 이자를 못 받게 돼요. 미리 갚아버리면. 따라서 상대방 채권자에게도 이와 같이 기한의 이익이 있는 이자부와 같은 경우에는 갑은 미리 기한이익 포기하고 갚더라도 상대방이 11개월 이자받은 이익을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즉 무슨 얘기냐. 갚을 수는 이때 중도 상환 수수료 좀 부담하고 갚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에 상환할 때는 항상 수수료 부담하는 거예요. 그 수수료는 남은 기간의 이자의 어느 정도 퍼센티지 은행이 정해놔요. 이게 바로 기한이익 포기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결국 그대로 나와요.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이익 포기란 것은 이해하셔야 돼. 1년 후 나는 갚을 수 있지만 포기하고 바로 갚아버릴게요. 이게 기한의 이익 포기.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야지 못한다. 그렇지. 상대방에게도 기한이익이 있는 이자 받는 이익이 있을 때는 상대방 이익은 해야지 마라. 그 얘기는
수수료 부담해주면서 포기하고 갚아라 그 말이에요. 결국 그대로 나요. 그대로. 자, 프린트 정리하고 마칩니다. 프린트 9번. 9번부터 13번이 기한에 관한 우리 기출 지문들이에요. 자, 9번.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불확정 기한부 증여이다. 그러면 사망 거기에 동그라미 빵하고, 사망은 확실 누구나 죽어 확실 기한, 아니 언제 죽을지는 불확정.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 연결됐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망은 확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몰라 불확실. 따라서 불확정 기한. 10번 기한 도래 요건 원칙 소급효가 없다. 조건 성취 등 기한 도래 등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생기고 읽고 소급하지 않아요. 11번 정기부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한 때로 그때로부터 종기니까 효력을 잃는다. 연결돼 있죠. 만약 시기로 나와 있으면 효력이 생긴다. 시기는 우리 기출에 하나도 없어요. 종기 이거 하나 있어. 하나. 그럼 다음에는 시기가 나오겠지. 다음에는 시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이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12번 별3개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대로요. 채무자 동그라미 추정의 동그라미 그대로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 말이에요.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 있는 걸로 추정까지. 자, 13번 법점 그대로 나오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 이익을 해치지는 못한다. 그래 난 미리 갚아버릴 거야. 하지만 상대방의 이자 받는 이익은 해야지 못한다. 수수료 부담하면서 포기하고 갚아라. 오케이. 이로써 우리가 민법 총칙을 드디어 기초했어. 기초인데 절반 한 60%? 60% 정도 한 것 같아. 우리가 공부해야 돼. 그래서 1월달에 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1월달에 한 건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양을 늘려가 했지만 걔들이 실수해도 돼. 왜? 어려우니까. 그런 건 실수해도 합격점 이상이 없어요. 근데 1월달 과정에는 중요한 거 있죠. 특히 별세 그건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 10분간 쉬고 이제 물권법 들어갈게요.